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충당이 부족하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서 충당하라고요. 굉장히 좋은 말 같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최악의 조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언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조언하면 문제가 되겠죠. 특히 무엇인가를 팔기 위해서 조언한다. 이것은 흑심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취하지 말게 하면서 가장 나쁜 것을 취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조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좀 더 교묘하게 가장 좋은 것을 취하게 가장 적게 취하게 만들고요. 더 필요하니까 가입하라고 했는데 무엇인가를. 근데 그것이 최악의 상품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말소금에 절대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말 같지만요. 한 사람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이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라고 하는 것은요. 30년, 40년 지속될 수 있는데 이 노후를 망칠 수 있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말로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노후가 사라지는 그런 비운의 운명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착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보증 이율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보증을 해주지만요. 최저보증 당연히 해주겠죠. 말이 그러니까 달리지만요. 연금액도 최저보증을 해줍니다. 고정돼서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저보증이지만 최고보장은 마음대로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금액 65세 때 200만 원 내가 최저보증 해줄게 하지만 그 이상을 주기는 힘들 것이고요. 200만 원을 고정해서 준다는 거 아닙니까? 65세 때 하지만 200살을 살아도 200만 원 준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단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보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편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의 속사적은 또 이런 것입니다. 엄청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엄청난 보증비용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해지하면 손해난다고 하면서 평생 유지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보험을 팔면은요. 보험사하고 보험 판매인이 유리할 수는 있어도 가입자는 절대로 유리할 수가 없겠죠. 확정금리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혼동을 야기시킨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7% 달리 최저보증연금하고 8% 달리 최저보증연금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8%가 더 좋다고 말하는데요. 틀렸습니다. 물론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남자가 매월 150만 원 5년 납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65세 시점에 연금 개시 시점에 7% 달리하고 8% 달리 최저보증 연금을 가입했다면 과연 어느 쪽의 연금액이 더 많을까요? 7%는 놀랍게도 매월 106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픽스된 금액이지만요. 하지만 8%는 97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7%보다 8%가 낫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이유는요. 7%짜리는 30년간 최저보증 해주고요. 그 이후로 5% 최저보증 해주는데 8%는요. 20년 동안 8% 최저보증 해주고 그 이후로는 5%만 해주고 또한 사업비하고 보증비용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겉모양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요. 8%보다 7%가 더 좋으니까 7% 가입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가입하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최저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1990년대 연 7.5% 복리를 쓰는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최저보증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면서 공시이율 연금 상품하고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삼모사의 성격이죠. 차라리 공시이율은요.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주고 연금 개시 시점에도요. 지속적으로 공시이율에 따라서 약간씩은 더 줄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데 최저보증 이율 상품이라는 것은요. 연금 개시 이후에 픽스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더 주지 않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시이율 연금도요. 공시이율이 떨어지니까 최초 약속한 금액을 못 주고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공시이율이 저조하니까 연금액의 상승을 체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공시이율 연금이나 최저보증 연금이나 마찬가지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7% 확정금리 최저보증 상품, 연금 상품을 가입할 경우 40세가
남자가요, 매월 150만 원 5년 납을 하면요, 65세 시점에 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요,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 가정 시 현재 가치는 겨우 44만 원입니다. 이거 갖고 노후 생활 하겠습니까? 그리고 100세 때는 18만 원, 90세 때는 18만 원, 100세 때는 12만 원, 120세 때는 6만 원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품에 의존해서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망칠 수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7% 상품 다시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자가 매월 30만 원 10년 납을 했습니다. 적게 모아서 알뜰하게 모아서 노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65세 시점에 매월 35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픽스 됐거든요. 35만 원. 그런데요, 물가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25년 뒤에 35만 원은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90세는 6만 원, 100세는 4만 원, 120세는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연금보험 가입했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14만 원에서 4만 원밖에 못 받는 이런 연금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요. 이것을 가입한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악마의 속삭임이 아닐 수 없겠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개인이 당당하게 자신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부족분을 채워라. 이거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이게 뭡니까? 프라이팬에서 새우를 굽고 있는데 새우가 튕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연금보험을 가입한다면요,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에 바로 설상가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국민연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연금보험을 통해서 보존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가입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가입한다면 최악의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보험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수익률이 저조하고 연금준비금 대비 연금액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저조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가입하면 우리의 소중한 노후가 사라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이 오른다든가 아니면은요 120세까지 산다든가 100세 이상 산다든가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엄청나게 지옥길을 걸어야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재산적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고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요 말도 안 되게 실패하게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쏟아집니다. 그러므로요, 어떻습니까? 만약 국민연금액이 미흡하다면 연금보험이 아닌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확보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을 보존해 주겠다고 연금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면 절대로 거절해야 됩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종조차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 갖고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거든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40년간 매월 40만 5천 원을 납부한다면 65세 때부터 현재 가치로 매월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면 매월 300만 원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거든요. 이것도 현재 가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1000%, 10,000%가 되더라도 오른 금액만큼 받으니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금액은요 절대로 연금보험으로는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런 연금을 준다면요 정말로 매월 수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르죠. 거기다 장수하거나 물가 상승이 더 오른다면 그 금액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 부자라도 이런 걸 내면 안 되겠죠. 물론 중서민은 절대로 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어떻습니까? 지금 가입하면 30년, 40년 뒤에 연금에 200만 원 준다고 꼬드기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거기에 속아서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지만 퇴직연금하고 근로소득자라면요, 부부라면 또 맞벌이면 훨씬 더 좋겠죠. 자영업자라면 부부가 또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또한 양가로부터 상속주택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속주택으로부터 주택연금이 아닌 소득 창출이 기대됩니다.
그리고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상품 있죠. 연금보험, 종신보험, 각종 보장보험, 어린이 저축보험, 어린이 보장보험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들 있죠. 예금, 적금, 펀드 이런 것들을 모조리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추가의 은퇴 자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라면요.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퇴직연금, 양가로부터 주택, 그 다음에 은퇴 자산, 추가에 확보되는 금액 이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면 가입자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요, 만약 가입한다면요, 이런 상품을 가입한다면 보험사와 연금보험 판매인한테만 더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이웃사랑만을 신청하지 마시고요. 오로지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가족 사랑을 위해서 노후 준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만을 위하는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종합자산관리사, 전문가 CFP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돈을 벌고 돈을 지킬 수 있고요. 쓸데없이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고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반드시 노후 준비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쉽습니다. 아주 쉽거든요. 연금보험만 피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현혹시켜서 가입시킬 텐데 그때마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를 옆에 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죠. 감사합니다.